여기까지 지금 제가 간단한 지금 최근에 나왔던 사례, 특히 이제 소프트 오류로 발생해서 이런 리콜 사례에 대한 부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 자, 그래서 지금 뭐 그런 리콜 발생이라든가 사후에 지금 판매가 돼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결함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안전 표준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것들을 만족해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개발 생명주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뭐 개발에 대한 생명주기,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은 뭐 설명을 많이 예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SDLC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개발 생명주기라고 하는 그런 뭐 표준에 대한 부분들, 단계별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팅에 대한 부분들,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게 어떤 V 사이클 형태, V 모델을 따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안전개발 생명주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제 안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소프트웨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활동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개발 생명주기는 소프트웨어에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원의 식별과 위험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 활동을 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이런 위험원을 감소할 수 있는, 완화하거나 또는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 수준을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 수단들 같은 것들을 실제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개발 생명주기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전체적인 이 안전개발에 대한 그 라이프 사이클도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또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랑 거의 유사한 이제 형상을 띠게 되는데 단계별로 구체적인 활동과 산출물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고요. 오늘 주로 이제 그 강의를 한 내용들은 소프트웨어 대 안전 계획을 일부 포함해서 안전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안전 설계하는 부분에 대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요건들 또 반영해야 될 내용들 또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요구사항을 어떻게 식별하고 구출하고 명세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건데, 자, 그 전에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 요구사항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은 IEEE 같은 데서는 사용자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역량이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시스템, 또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컴포넌트가 계약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글로벌 표준, 스탠다드 또는 그거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 또 스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딜리버리를 해야 될 어떤 다큐멘테이션을 만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조건이나 역량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그림 지금 제가 요 그림을 지금 출처를 지금 따로 적진 않았지만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 그래서 요구사항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그림으로 많이 좀 레퍼런스 참조가 되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사용자가 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라고 합시다. 이런 모양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설치됐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다는, 전혀 지금 사용자가 원했던, 요구했던, 이런, 이게 뭐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어떤 제품이 될 수도 있는데, 모양이 전혀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왜 이런, 게 발생을 하냐면은,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영업사원한테 설명한 것들, 제시했었던 것들,
또 영업사원이 실제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설계하고 구현으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딜리버리가 됐을 때 그 단계별로 수행됨에 따라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라든가 아니면 최초의 요구사항 같은 것들이 잘못 전달이 되고 또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떤 요구사항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 그런 부분들이 잘못 커뮤니케이션 되고 잘못 전달되는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 이제 이해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엉뚱하게 설치가 되는 거죠. 특히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특성이 이제 이런 특성이 있죠. 비가시적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뭔가 시스템이 구현이 돼서 테스팅 단계에서 동작하는 어떤 그 시점에 와야지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사용자가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요구사항을 거쳐서 설계, 구현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최초에 이제 비즈니스 리퀘어먼트서부터 그래서 이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하거나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이게 사실은 뭐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밸류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으로 뭐 그걸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적으로는 어떤 뭐 수익을 창출하거나 이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보통은 이제 IT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제일 상위 수준의 요구사항서부터 사용자 요구사항 또 사용자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쪽에 뭐 설계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구현하는 또 테스팅하는 이런 쪽의 엔지니어링 쪽의 요구사항으로 이제 점점 구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들이 구체적으로는 중간 단계별로 진행이 되면서 이 라이프 사이클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중간 산출물 형태로 또 최종적으로 코드 동작하는 시스템의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문제 영역서부터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레벨까지 이렇게 보통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유형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아까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사항 또 그거에 따라서 실제 구현된 요구사항들이 그런 이제 그런 데비에이션이 크게 발생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들이 최초의 단계는 어떤 요구사항 자체가 잘못 전달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뭐 정량화돼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매트릭이라든가 스탠다드 툴 그다음에 여러 가지 테크닉 또 이제 메슬러지 같은 걸로 요구사항을 명세하거나 식별하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빙산의 일부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나머지 80%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묵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뭐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라든가 네고시에이션 또 이런 것들을 명세하는 여러 가지 랭귀지 또 그런 걸 해석하는 부분, 인지하는 부분, 백그라운드, 컬처, 뭐 스킬, 가정사항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요구사항 자체를 구체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우전성이 이제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아트 영역일까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이제 특성을 보게 되면은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그게 최초의 시작점, 발생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출발점이 될 수 있고, 개발을 실제 진행하는 활동에 대한 어떤 베이스, 인간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품질 판단의 기준, 또 어떤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시스템이 개발됨에 있어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시적인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말 그대로 이제 소프트하다 보니까 실제로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고객도 처음에 본인이 원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상상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요구사항은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속성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 자체는 계속 진화하고 변경되는 속성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고객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도 있고, 또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기능에 대한 부분들도 요구사항이 있지만,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사용자의 기대사항, expect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들 명시적으로 이러이런 기능들이 나는 요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익스플리시티하게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지만, 또 임플리시티하게는 예를 들어서 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뭐 사용자의 어떤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편의성이라든가 신뢰, 에러가 안 나고 신뢰성 있게 정확한 동작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만족해야 되는 속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요구사항으로서 실제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식별을 하고 그거를 만족할 수 있고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명확하게 요구사항을 식별하는 게 사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뭔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 혼재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개발 생명 주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어떤 과정, 그래서 요구사항을 식별을 하고 명세를 하고 설계를 하고 하는 과정보다는 그냥 코딩하고 일단 구현을 하고 임플리멘테이션 하고 그거를 테스트를 통해서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기존의 이런 생각들, 이런 믿음들도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자체가 정확하고 완전한지에 대한 이런 것들 베리피케이션, 검증하기 위한 기준이라든가 방법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구사항을 명세하는 기술에 대한 기법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아까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죠. 스테이크홀더들이 있는데, 뭐 실제로 이제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서부터 또 그 시스템을 최초로 지금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서 발주하는 뭐 최고 상위의 어떤 그 경영층서부터 또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개발자서부터 뭐 설계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통적으로 이제 일관된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제 것들도 일관되지 않는 부분.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그 밑에 지금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1대 10, 100대 룰이라고 하는 비교적 오래된 뭐 그런 내용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라이프 사이클별로 요구사항을 명세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인수 테스트를 거쳐서 실제 이제 릴리즈가 돼서 어떤 메인터넌스 단계까지 됐을 때 에러를 수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뭐 요구사항 단계에서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명세가 되지 않아서 어떤 정확하게 하는 어떤 그런 에러 같은 것들을 수정하는 비용과 실제로 릴리즈가 돼서 나가서 메인터넌스가 됐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그 비용은 거의 200대 1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국토부에서 나온 자동차 리콜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했지만은 그게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계별로 결함을 최소화하거나 결함 유입에 대한 부분들을 차단해서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는 그 에포트에 대한 비용과 실제로 다 양산이 돼서 다 판매가 되고 리콜이 돼서 문제가 생겨갖고 그런 것들을 다시 업데이트 하는데 비용은 뭐 200대 1이 아니라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까 지금 제가 리콜 이제 이 발생이 돼서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그 제네시스의 GV80 리콜이 이제 실제 이제 보도가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고가 됐는데, 그러면은 차주들이 실제 이제 자동차를 사업소에 입고를 해서 입고한 차량에 대해서 그 사업소에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예를 들어서 그거는 사용자한테도 그 사업소까지 입고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휴가를 내는 어떤 비용서부터 시작해서 개인적 그거는 이제 실제 사용자에서 발생하는 비용서부터, 또 사업소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실제 사업소에서 메인터넌스하는 그 정비소 직원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다 비용을 받고서 현대차 쪽에 이제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임에 대한 이런 비용들이 엄청난 비용이라는 거예요. 또 실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부품, 아까 TPMS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을 실제 납품한 그 공급사들한테 또 그 비용을 또 전가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공급사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오류라고 하는 것들이 그 공급사의 명백한 오류라고 이제 판정이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비용을 딱 또 실제 공급사 쪽에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얘기가 잠깐 새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기능 개선을 할 때 그렇게 오프라인에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아니라 무선으로, 그래서 이제 OTA라고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버 디 에어라고 해서 무선 통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 제일 잘하는 데가 이제 테슬라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OS 레벨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정비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뭐 특히 사용자도 내가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원할 때 이제 이거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도입된 기술이긴 한데, 아무튼 뭐 얘기가 좀 새긴 했는데요.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그 단계가 진행이 될수록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품질 비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사업 품질 비용이 단계가 지날수록 최초의 요구사항 단계 또는 설계 단계에서 어떤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서 결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갔으면 비용이 적게 들 거를 점점점 그런 것들이 나중 단계가 진행이 될수록 많이 든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문제는 벌써 뭐 20년 전, 30년 전부터 최근에 뭐 소프트웨어 어떤 그런 복잡도라든가 기능 이런 것들이 비중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이런 것들이 중요성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미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럼 어떻게 이런 부분을 잘 도출하고 잘 분석을 하고 또 잘 명세하고 또 이제 그 실제 명세한 요구사항들이 제대로 됐는지를 베리피케이션하고 밸리데이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학문이 또 요구공학이라고 하는 분들도 해서 이런 것들을, 이런 학문들이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리퀘어먼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분들. 이거는 뭐 사실은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그 상위 레벨의 어떤 시스템 공학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이 나오긴 했는데, 적용이 되긴 했는데, 리퀘어먼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학문적인 체계에서 이제 요구사항을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무엇이 개발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공정을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리를 하고 공학적으로, 또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은 요구사항을 어떻게 하면 잘 개발되는지, 또 개발된 요구사항을 이후에 그러면은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학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학문도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구 공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잘 뭐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건데, 이 리퀘어먼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결국에는 프로젝트 진행할 때, 시스템을 개발할 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수행되는 요구사항 관련한 활동들을 포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분석하고 명세하고 검증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이제 하는 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된 요구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설계 단계, 개발 단계, 테스트 단계를 진행하면서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요구사항이라는 게 한번 명사가 돼서 검증돼서 끝나서 이게 딱 픽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이제 살아있는 생물처럼 단계가 진행이 될수록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피할 수가 없는데 이런 변경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분 관리까지 해서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것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뒤에 나온 부분들은 주로 이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명세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용을 위주로 해서 특히 이제 안전을 고려해서 어떤 것들이 고려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구사항 개발이라고 하는 거, 요구공학에서 요구사항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품 개발 활동의 출발점이고 비즈니스와 개발 활동을 연계를 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의 니즈와 고객의 익스펙테이션을 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이터레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구사항을 일단 도출하고 엘리스테이션하고 또 분석을 하고 스페시피케이션하고 베리피케이션하는 이 결국에는 계속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본 어떤 기준선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터레이티브하게 수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